안녕하세요.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얼인데 보정을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큰 화면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음, 날씨가 제법 더워졌죠? 날씨가 제법 더워져가지고 우리는 2학년 1학기니까 2학년 2학기 때 한 번 더 볼 수 있으려나? 볼 수 있으려나요? 보니까 지금 수업이, 보강 수업이 오늘로 12주차가 잡혀 있고 13주차가 저번 주 금요일날 보강이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 22일 다음 주까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업은 열어놓은 거는 8월 달까지 열어놓긴 했는데, 우리 성적 평가해야 되니까 22일, 그래도 6월 22일까지, 그 주까지 6월 22일 그 주까지는 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출석 인정이 다 됩니다. 요거는 출석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똑같이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이렇게 평가되는 거라서 온라인 강의는 출석으로 강의 제가 설정되게 해놨거든요. 다 봐야. 원래는 막 사이사이 시험 체크하고 막 이렇게 넘기는 걸로 했었는데 이거 보는 걸로 출석 인정 대체를 하기 때문에 수업은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켜놓기라도 해야 돼요. 뭐 빨리 감기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켜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우리는 미생물학 총론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생물의 정의에 대해서 요게 그래도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줄일 수가 없나? 음. 소독과 멸균학이 꽤 장이 많아요. 4장이니까, 우리. 소독과 멸균. 엄청 많죠? 그리고 보건관리. 이게 아마 800장까지 PPT가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진도는 다 못 나갈 건 알고 있었어가지고. 일단은 진도를 나가는 데까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가보고. 우리는 천천히 나가는 데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유. 그래도 안 됐죠? 공유. 응, 됐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미생물의 총론. 음, 미생물의 정의. 미생물은 요간의 가시한계, 그러니까 우리 가시거리라고 해요. 눈으로 보이는 거. 가시한계선을 넘어선 0.1 m 이하의 미세한 생물체로 주로 단일 세포 또는 균사로 몸을 이루며 생물로서 최소 생활 단위를 영위하는 생물체로 정의할 수 있다. 미생물의 역사. 미생물의 발견은 1665년 로버트 훅이 광학 현미경을 조립하여 얇게 썬 코르크를 관찰하는 데 사용을 했으며 세포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1673년에 레베누크는 자신이 고안한 다닐렌즈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미생물을 최초로 관찰하여 미소 동물이라고 명명하였다. 파스텔은 우리 알고 있는 파스텔 우유, 파스텔 요거트 있는 그 파스텔을 맞아요. 파스텔은 코흐의 업적. 파스텔은 면섬유 여과기로 수집한 먼지 속에 많은 세균을 증명하였고, 그러니까 면섬유로 여과기를 했을 때 그 안에 세균이 많이 모은 걸 보고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했대요. 그리고 자연 발생설의 반증과 저온멸균법으로 우리 우유를 살균한 게 저온멸균법이거든요. 발견을 최초로 했고, 간헐멸균법과 고압증기멸균법, 건열멸균법 등이 발견하였다. 포도주와 맥주의 발효, 면양의 탄저병 예방법, 광견병 백신 등을 개발하였다. 로버트 후크, 특정한 세균이 질병을 일으킴으로 최초로 증명하고 하나의 미생물이 하나의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병원균서를 확립하였다. 세균염색법, 동물실험법, 한천을 넣어 만든 고형배지를 고안해서 세균의 순수 배양법을 발견했으며 결핵균과 콜레라균도 발견을 하였다고 합니다. 병원균을 규정하는 4대 원칙 설정을 로버트 코흐가 했고요. 1982년도에 병에 걸린 환자나 동물에게는 반드시 그 균이 존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병원균은 분리배양법에 의하여 순수 분리되어야 한다. 순수하게 배양된 균을 건강한 개체에 접촉하였을 때 그 병이 발병해야 한다.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동물체에 그 균이 발견되고 다시 분리배양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미생물의 증식 환경, 영양원. 최상의 조건에서 미생물을 발육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영양원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은 화학 영양성과 기생 영양성이 있으며 화학 영양성은 화학 반응 에너지를 이용하는 세균이며 기생 영양성 세균은 자체 에너지 생산 능력이 없어 숙주세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세균이다. 수분. 세균의 80에서 90%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수분이며 대부분의 미생물은 상대 습도가 낮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증식될 수가 없다. 특히 건조한 상태에서 민감한 세균으로 임질균과 수막염균이 있으며 반대로 건조한 상태에서 내성을 가진 세균으로는 호흡기계의 결핵균이 대표적이다. 온도. 미생물은 생장과 사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미생물이 생장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 이상에서는 사멸을 초래하고 최저 온도 이하에서는 신진대사를 멈춘 휴면 상태를 일으키는데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발육 최적 온도가 다르다. 수소이온 농도, 우리 pH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세균의 pH는 6점에서 8 사이에서 최고 발육을 보이는데 대부분 병원성 세균들의 pH는 5 이하의 산성과 pH 8.5 이상의 알칼리성에서 파괴되며 중성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세균의 생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산소인데 산소 요구량에 따라 호기성 섬균과 혐기성 섬균 그리고 통기성 혐균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호기성균은 산소가 있을 때만 생존할 수 있는 균이며 결핵균, 백일의균, 디프테리아균, 진균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평기성균은 산소가 없어 생장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산소가 있으면 죽는 균이에요. 보틀리누스균, 우리 이거 보톡스에 맞는 균이거든요. 파상풍균, 통기성 형균은 산소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증식하는 균이다. 살모넬라균, 포도상균,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삼투압. 염이나 당분의 농도는 미생물 증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농도가 높은 미생물로부터 수분이 빠져나와 쪼그라들며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미생물이 사멸한다. 일반 세균은 3% 정도의 식염에서 증식이 억제된다. 미생물의 증식 양상. 단일 세균의 증식은 계산상으로 대단히 많은 수의 세균이 증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어떤 일정한 세균, 일반적으로 세균은 1ml당 109, 효모는 108에 도달하면 증식은 정지된다. 많은 종류의 세균을 증식 연구한 결과 일반적으로 그림 4-1과 같은 S자형 곡선을 나타낸다. 뒤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S자형 곡선을 나타낸다. 다시 잠복기, 유도기, 대수증식기, 증식감속기, 정지기, 사멸가속기, 대사사멸기 이렇게 있대요.
세균의 발육 속도의 차이에 따른 증식 과정은 그림에서 같이 7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다음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핵생물, 고등원생생물, 진균. 진균은 형태에 따라서 곰팡이, 효모, 버섯으로 나누어지며 주로 생식 방식에 근거하여 분류된다. 곰팡이는 미세한 사상균의 균사를 본체로 하며 번식하는 데 내열성이 약해 일반적으로 습열에 사멸한다. 생육 조건은 다소 건조한 환경이며 사체의 기생성이 대부분이다. 항생물질의 생산균으로 알려진 푸른 곰팡이도 있지만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균으로는 누룩곰팡이, 지오트리쿰, 트리코스포론, 알트라니움 등이 종류가 꽤 많다. 효모는 단일세포이며 출하법에 의해 증식하고 내열성이 약해 보통 60도씨에서 15분 동안 거의 사멸한다. 버섯은 담자균에 속하는 커다란 버섯을 만드는 균류의 총칭으로 분류학상의 위치는 균류 중 가장 고등한 균류로 간주가 되고 있다. 원생동물, 원축류라고도 하며 한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 능력을 가진 것이 많으며 원시적인 동물이다. 중간 숙주에 의해 전파되며 면역이 생기는 일은 드물고 원충에 따라서는 포낭을 만들어 악조건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기도 한다. 미족, 선모, 편모 등이 있어 운동이 가능하다. 인체의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말라리아 원충, 아메바성 이질균, 질염, 수면병, 리슈마니아증 등이 있다. 조류. 자연계에 분포하고 있는 약 30만 종의 식물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하여 널리 분포되어 있다. 엽록소와 특수한 색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며 단세포부터 다세포까지 존재하고 해조류 클로렐라 및 스피룰리나와 같은 것이 미래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조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균. 점균은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고 아메바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일명 변형균이라고 합니다. 네, 원핵생물, 하등원생 동물, 세균, 구균, 세포의 형태가 구상 동그란 상이고 포도상규균, 영세상규균, 수막염균, 임균, 폐렴구균 등이 동그란 포자를 가지고 있는 동그란 구에 있는 균이에요. 그 다음에 간균, 세포의 형태가 간상, 곰봉 모양의 상이고요. 백일해균, 가스궤적균, 디프테리아균, 장티푸스, 결핵균, 탄저균, 보툴리누스균 등이 있습니다.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나선균. 세포의 형태가 가늘고 길게 구부러져 있고, 장염 비브리오균, 콜레라균, 매독균, 제기열 속이 이에 속한다. 마이코플라즈마, 균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사람의 점막 조직, 특히 생식기나 요도, 호흡기, 구강 조직에 감염을 일으킨다.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우리 부인과 산부인과 가서 질염 검사하면 거기서 나오는 균 중에 하나예요. 마이코플라즈마.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크기가 세균보다 작아서 세균 여과기의 구멍을 통과하므로 세균 여과기로서는 제거하기 어렵고요. 바이러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수두 바이러스고 가장 작은 것은 소아마비 바이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간염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60도씨에 30분 이상 가열하면 불활성화되고요. 일반적으로 포르말린이나 페놀 등과 같은 세균용 소독제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할 수 있다. 리케차.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며 리케차를 보유한 동물인 절지동물을 매개체로 감염이 된다. 주로 절지동물에는 진드기, 벼룩이 등이 있고요. 사람의 혈액을 흡혈할 때 인체에 감염돼요. 주로 질환으로는 발진, 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병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우리 임질인데요. 리케차와 동일하게 세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대사계를 갖지 않고 이분 분열로 증식한다. 사람에게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들균 감염되는 것도 강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지속 감염이나 재감염이 일어난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는 사람의 눈이나 생식기 점막에 국소 감염을 일으킨 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다. 트리코마의 결막 감염, 비임균성 요도염, 작용경관염, 성병, 림프 유가종, 앵무새 종류로부터 전염되는 앵무병 등을 일으킵니다.
소독 및 멸균에서는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한 소독법, 희석에 의한 자연소독법. 희석 자체에 열 살균 효과는 없으나 환자의 배설물처럼 감염면이 될 수 있는 것을 무한히 희석시키면 세균은 군락을 형성할 수 없어 발육이 지연된다. 즉 세균이 하나씩 고립되어 있을 때에는 많은 요소를 분비할 수 없게 되므로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양물질의 흡수가 지연이 된다. 햇빛에 의한 자연소독법. 태양광선 중 살균작용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및 대기의 공동작용, 즉 산화에 의해 좌우되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는 파장은 290에서 302 나노미터 정도 되는 도노선이다. 그러나 태양광선에 의한 소독법은 시간이 오래되는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 엄마들 빨래 밖에다가 햇빛에 널죠. 그게 이제 살균 자연소독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랭에 의한 자연소독법. 저온은 세균의 신진대사 기능에 필요한 효소의 촉매작용을 지연시켜 세균 발육을 저지하는 하나 사멸시키지는 못한다. 물론 임질균이나 수막염균처럼 온도에 아주 민감한 세균은 사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병원균, 세균은 저온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따라서 한냉 소독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조법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것보다 확실한 살균법이 될 수 있다.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한 살균, 건열을 이용한 방법, 드라이 히트, 화염 멸균법. 멸균하고자 하는 물체를 불꽃에 직접 접촉시켜 표면에 붙어있는 미생물을 태워서 사멸시키는 방법이다. 사용기구 분재 램프, 알코올 램프, 사용 대상물은 핀셋, 백금성과 같은 금속 제품이나 사기 제품이나 유리 제품 등을 불꽃으로 태워도 파괴되지 않는 물품을 멸균에 이용한다. 방법, 불꽃에 적셔 20초간 가열을 한다. 네, 건열 멸균법. 건열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산화 또는 탄화시키는 멸균 방법이다. 사용 기구, 전기, 건열 멸균기. 사용 대상은 유리 주사기, 주사 바늘, 메스 실린더 등의 초자용품, 금속 제품, 사기 제품, 유리 제품 등이 있습니다. 광물류, 파라핀, 와세린이나 대량의 분말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요. 방법은 140도에서 4시간 혹은 160에서 180에서 한두 시간 동안 실시를 합니다. 네, 습, 열을 이용한 멸균법. 자비소독, 우리 열탕소독이라고 하죠. 소독할 물품을 끓는 물에 넣어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으로 영양형 세포는 몇 초 내, 내지 몇 분에 이내에 사멸을 하고요. 이때 끓는 물에서 1에서 2 중조 탄산나트륨, 1에서 2%는 붕소, 5%는 석탄산, 혹은 2, 3% 크레졸 비노액을 가해주면 세척작용과 소독력을 높이고 금속기구가 녹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저온소독법. 소독할 대상의 영양성분 파괴를 방지하거나 맛의 변질을 막고 결핵균, 소위 유산균, 살모넬라균, 구균의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우유 소독과 수레 부패 방지에 이용된다.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이나 대장균은 사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62도에서 63도 30분 동안 가열한다. 간헐멸균법. 고압증기 멸균법에 의한 가열 온도에 파괴될 수 있는 물품을 멸균할 때 이용되는 방법으로 보통 3회 정도 가열하며 증기멸균법 또는 유통증기멸균법이라고 한다. 고압증기멸균법.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멸균법으로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미생물과 포자에 접촉시켜 사멸시키는 방법이다. 네, 방사선 멸균법. 일반적으로 생물 코발트나 세슘과 같은 대량의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방사선원을 이용해 식품이나 의료품과 같은 피멸균품에 조사함으로써 미생물을 살균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생물에 대한 방사선의 작용은 하등 생물일수록 저항성이 강하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세균을 멸균하려면 포유동물 치사량을 훨씬 넘을 정도의 강력한 방사선이 필요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균은 더욱 강한 방사선이 필요하다. 의료 분야에도 방사선 멸균법이 이용되기는 하나 주로 식품 분야에 이용되며 저온살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과 멸균법, 열에 불안정한 액체 멸균에 이용되는 것으로 음료수나 액체 식품을 세균 여과기로 걸러서 균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바이러스는 걸러지지 않는다. 세균 여과기로는 자이치 여과기, 챔버랜드 여과기, 베르케펠트 여과기, 멤브레인 여과기 등이 있다. 그다음에 초음파 살균법. 매초 8,800 사이클의 음파는 살균 작용을 한다. 중요한 작용 기전은 강력한 각반 작용에 의한 기계적 파괴 내지는 산화 작용에 의한다. 의료분야에서는 29Hz와 110 초음파의 1000배를 희석한 클로로엑시딘을 병용하여 수술 전 손의 소독과 요기용고 있다. 미생물 중 초음파에 가장 민감한 세균은 나산성상균이고 초음파와 병용하여 손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 살균제들은 비누, 양성비누, 클로로엑시딘, 헥사클로로펜 등으로 이러한 소독제와 초음파를 병용한 수술 전 손의 소독을 실시한 전체 소요 시간은 3분 정도이다. 단점으로는 살균력이 일정치 않고 고주파나 가청음이 나와서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법. 자외선은 저전압 수은 램프를 이용하여 살균력이 강한 260에서 280 나노미터의 전파를 방사시켜서 멸균하는 방법이다. 무균 조작실, 수술실, 식품 저장 창고 및 병원에 널리 사용되고 공기나 물의 살균에도 이용되며 최근에는 바이러스 연구실, 무균 작업대 혹은 조직세포 배양실 등에서도 사용이 된다. 가스를 이용한 멸균법. 이오 가스를 이용한 멸균법. 에틸렌가스 멸균은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의 살균제에 비해 작용은 빠르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나 가스 상태에서도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한 살균 작용을 나타낸다. 가스 멸균에서는 습도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되며 상대 습도 33% 전후에서 최고의 살균력을 보인다. 사용 대상물, 각종 내시경, 기구, 플라스틱, 고무 제품, 수술이나 마취에 사용되는 미세한 기계류, 인공장기류 등 특히 병원에서 감염성 환자가 사용하였던 침구류, 매트리스 등을 동시에 멸균하고자 할 때에는 에틸렌 가스 멸균법이 제일 적합하다고 합니다. 최적의 조건, 상대 습도는 25도에서 50%, 온도는 38도에서 60도의 살균력이 가장 높고요. 농도, 온도, 습도, 시간이 적당하게 갖추어지면 모든 미생물, 포자, 결핵균, 간염 바이러스 등을 살균할 수 있다. 단점은 멸균 후 피멸균품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의한 피부 손상 및 점막의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 멸균 공정 완료 후 공기 치환을 충분히 하고 될 수 있는 한 흡착된 에틸렌 가스를 이탈시킨 후 개폐하도록 한다. 고압증기 멸균법에 의해 비싸고 조작의 난이도가 높아 숙련을 필요로 하고요. 네, 프로필렌 옥시드와 포르말데히드, 오존 살균 등이 있다고 합니다. 화학약품에 의한 살균법으로는 우리가 알코올, 이소프로핀 여러 알코올들이 있는데 이소프로판 알코올은 물과 쉽게 섞일 수 있는 분자량이 큰 알코올이고 살균력은 에탄올보다 좋으며 30에서 50% 농도로 사용된다. 독성 및 자극적인 냄새는 이탄올보다 강하지만 에탄올 대체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피부 소독과 기구 소독에 흔히 이용된다. 이소프로판올 요게 우리 그 수압, 저희 알코올 수압 여드름 거기에 들어있는 주 성분이에요. 그리고 알데히드류, 포름알데히드, 글리옥시살, 글루타르 알데히드, 계면활성제로는 양이온 계면활성제, 우리 비누, 양성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있고 중금속 화학물로는 수은, 머큐로크롬, 승홍, 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승홍은 수용액으로 맹독성이 있고 금속 부시성이 강하므로 식기류나 피부 소독에는 부적합하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오드, 링크, 요오드, 포르. 우리 빨간 약이라고 하셨던 거 다 요오드예요. 그리고 페놀. 페놀은 석탄산이라고 하며 3% 수용액을 사용한다. 실제로 벤조펜 이런 것들 하고요. 크레졸도 여드름에 많이 쓰는 산입니다. 크레졸 피노에. 헥사클로로펜. 요거 톡톡에 들어있는 물에는 녹지 않지만 아세톤, 에테르에 있으며 비노에는 여러 가지 소독으로 사용이 된다. 과산화수소.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생물을 살균할 수 있고 소독약제로서 1881년부터 사용을 했고요. 생체 조직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나 생체 효소에 보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생체 내에 생성된 것은 독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상처 소독에 가장 많이 이용되며 우유팩의 안쪽면이나 실내 공간 살균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의료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은 2.5%에 3.5%의 가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우리 중화제, 헤어 제품 펌이랑 염색할 때 그, 너에도 가산화수소 7%, 뭐 12%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무색의 투명한 냄새는 거의 없고 살균력과 침투성이 약하고 등록도 부족하지만 발포, 거품 나는 거에 상처품을 소독하고 보통 4배에서 5배로 희석해서 구강 세척에 이용하고요. 3배에서 10배로 희석해서 기구 세척, 살균 및 보존 표백제, 모발의 탈색제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가산화수소로 우리 탈색하는 거거든요. 과망간, 칼슘, 오존, 살균, 대상별 소독의 실제. 여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켜놓고 이따 끌게요. 안녕.